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 경기도 평생학습 만나기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대한민국의 4분의 1,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1360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삶의 질이라는 평생학습이라는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경기도민이 어떻게 지금 생활의 만족도를 느끼느냐 알아봤더니 평생학습에 참여한 분이 참여하지 않은 분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생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평생학습에 참여한 분이 참여하지 않은 분보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기여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사회 참여하는 부분들의 만족도, 또 경제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답변들이 나와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경기도민의 참여율을 보니까요. 전국 국가 저희 대한민국 참여율이 41.7%입니다. 경기도가 44.9%로 국가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2017년 대비 6.5%가 상승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지금 남부, 동부가 되게 높게 나타났고요. 또 평생학습의 정보 접근율도 보게 되면 동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2019 경기도민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그 비형식 교육,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대 영역별로 참여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에 관련된 참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이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수준으로 나타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민 참여 교육에 관련된 참여율이 너무 낮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민성, 또 많은 도시들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의 관심이 지금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참여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또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시군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84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시장군수가 설치한 부분과 교육감이 지정한 부분들을 다 합쳐서 평생학습관인데 이 평생학습관의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 도시 안에 구심체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따지면 1차 병원이 아닌 2차, 3차 병원처럼 일단 학습의 기회를 가졌던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또 이들의 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다시 지역사회와 환원하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관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매우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이제 시청에 하나 정도의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읍면동까지 내려가는 권역별로, 구청별로 늘어나는 평생학습관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그 전달 체계 또 우리가 생활 속의 평생학습이 좀 더 뿌리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이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선도한다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 평생교육 비전과 정책과제를 보면서 또 부서가 평생교육 국단위에서 과 팀도 6개 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많은 평생교육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의 정책 과제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서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또 그 아래에 평생학습 마을, 또 그 생활 속에 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부분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다양한 기관들의 학습 연결망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균형 발전과 특성화를 2가지 축을 가지고
경기도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은 도시가 29개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국 대비 아마 놀라운 그 선정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평생학습 도시들을 통해서 지금 구심체 역할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평생학습 마을 사업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평생학습 마을에서는 코디네이터라는 배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전국 최초로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로서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배치했다는 또 큰 의의가 있고요.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은 지역 안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이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한 학습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정책을 2014년, 15년부터 펴서 지금 현재 거의 800개에 달하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 발굴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는 또 많은 특성화 사업으로 벤치마킹이 됐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통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과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시들의 벤치마킹과 또 많은 그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의 추진 방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이 4060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중장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또 인문소양교육, 그 안에 직업교육을 함께 연계시켜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그냥 단순하게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성된 분들이 반드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총 265명이 취창업을 하게 되고 8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이분들 또한 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습을 통해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2020년에는 경기도 평생학습 사회공헌단이라는 것을 발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배우는 것을 지역사회와 다시 환원하는 이런 삶들이 결국은 우리가 중장년이나 시니어가 함께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에서 해나가야 될 역할 정립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도 이런 학습형 일자리는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요. 이 안에서 주민 강사들이 지금 도민 강사들이 933명이 우리가 배치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경기도에 41만 명의 학습자가 배움의 혜택을 받는, 그래서 명실공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는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결국은 지금 이런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온라인 평생학습 정책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학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또 어디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학력 취득을 하는 사이버 검정고시를 특별 지원했던 부분들은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현재 회원수 71만 명, 교육수강 118만 건, 그리고 1,300여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저희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와 양평에 있는 경기미래교육 캠퍼스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과 영어교육의
차별화를 통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 있는 평생교육 기구로서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2년 설립 이래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발굴, 그 다음에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소통을 해나갔는데요. 지금까지 만난 숫자가 총 33번에 1694명과 여태까지 계속 만나면서 협의회를 운영해 왔고요. 특히 저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감사하게도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협력하면서 만들었던 하나의 성과는 컨설팅입니다. 이런 자문 컨설팅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생학습도시 선정률을 보이고 있음과 더불어 또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격차,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그 안에서의 지역을 특성화하는 가장 기여했던 게 자문 컨설팅인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번, 총 322건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시군에서 289건을 또 시행하면서 89.8%라는 시행률을 보이면서 저희는 어떤 이론적인 자문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 전략적인 액션 플랜을 짜면서 많은 도시들의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는 부분들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도의 정책 사업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많은 지능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에도 또 하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국가 및 시도 정책 사업들을 연계해서 소외됨 없는 보편적 학습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에서 많은 그 기관에서 벤치마킹 했던 사례인데요.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지나가는데 L 프랜차이즈, M 프랜차이즈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저 유휴 공간들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던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은 지금 커피숍,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음식점, 공공시설 또 여러 가지 그냥 시장 내의 작은 공방까지도 우리 동네 학습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란 이름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도의 우산 역할을 하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31개 시군에서는 각자의 색깔을 붙인 각자의 브랜드를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작년까지 총 750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거쳐서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제 시군에서 좀 더 독자적인 사업들을 2020년부터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됐던 공간에 관련된, 공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도하면서 학습 공간화했다는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계의 대부 우리 고 김종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전 국민의 학생화, 전 지역의 교실화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떠올리면서 2사람, 3사람만 모이면 그곳이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그 부분들을 실현하는 우리가 꼭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곳들이 우리의 교실이고 학습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넓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많은 도시들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더 좋은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군에서는 이 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또 색깔을 입혀서 본인들의 특성화 사업으로 연결시켰나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1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는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인 어울림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까지 총 8회가 진행됐고요. 6,414명이라는 평균 약 800명이 함께하는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데
매년 저희가 기획회를 통해서 매년 한 번도 같은 컨셉이 아닌 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800명이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1개 시군의 활동가들, 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협조와 소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31개 시군에 계신 공무원들, 평생교육사들, 많은 관계자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고, 많은 도시들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많은 시도진흥원에서 많이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단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갖다 준,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만남과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골든벨을 운영을 하면서 그 평생학습 골든벨이 지금 이제 3회를 운영했는데요. 평생학습에 대한 출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도 맞힐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지역 활동가들이 그 문제를 맞춰 나가서 매년 저는 머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문제 출제할 때 힘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 맞춰 나가는 지역 활동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또 상을 받는 1등, 2등, 3등들의 여러분들 나이를 보시게 되면 연령대가 결코 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배우면 때가 없고 누구나 즐기면서 학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0년 평생학습 골든벨은 과연 누가 올리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변화는, 경기도가 이번에 제1회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제1회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이 이제 공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울림 콘서트 때 대상 시상식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성장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도 또 평생학습 대상에 많이 공모를 해주시고, 그 사례를 우리 어울림 때 아주 활기차게 신나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학습 만나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끝으로 다시 한번 31개 시군에 있는 우리 평생교육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광역의 역할은 어떤 우산의 역할, 언덕이 되어주는 역할, 또 방향을 같이 정립해서 함께 동행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